덥게 입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요구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누구든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요, 늘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옷을 맞추어 입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는 오늘은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돼? 하고 묻기도 하죠. 드레스 코드는요, 일종의 복장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또 학교라든가 군대와 같이 아주 그 드레스 코드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있죠.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요, 유니폼을 꼭 입어야 되는 그러한 기업들도 아직 일부 있기는 하지만요,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는 이제 유니폼을 입지 않고 아주 자율에 맡기고 자유스러워지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요, 직원들에게 어떠한 그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 직원에게 대해서 드레스 코드가 좀 더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남성과 그 여성의 드레스 코드도요, 상당히 그 다른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좀 더 덥게 입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요, 남성의 드레스 코드로 대표적인 걸 살펴보자면요, 맨살이 드러나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셔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킷을 입어야 하고요. 또 청바지를 제외한 긴 바지를 입는 것을 보통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시계라든가 아니면 넥타이 핀이라든가 안경을 제외한 액세서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 많이 보편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더운 한여름을 별로 선호하지 않죠. 왜냐하면 더워 죽겠는데 아주 그 복장의 규정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거를 안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 아주 더운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소위 그 쿨비즈라고 해서요, 하절기에 좀 간소화된 복장을 입기도 하지만요, 드레스 코드가 규정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그 관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인 걸 알 수 있죠. 또 여성의 경우를 보면은요, 스타킹의 색까지도 지정할 정도로 아주 그 보수적인 환경이 아니라면은 그 늦은 봄이라든가 보통 초가을까지는요, 맨다리로 근무하는 것을 많은 그 회사에서 허용을 하고 있죠. 또 뭐 회사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허용이 되고 있죠. 근데 남성의 경우에 그 맨발은 아무리 자유로운 복장이 허용이 된 그러한 기업에서라도요, 덥다고 해서 양말을 벗어 던지고 회사에 출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역시 좀 더울 때는 남자들한테 좀 더 제한이 있어 보이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또 어떤 특정 회사에서 그 요구한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어쩔 때는 입장이 거부될 수도 있고요, 또 어렵사리 겨우 입장을 했다 하더라도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거를 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죠. 특히 격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제한은 좀 더 심해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행사에서는요, 보통 드레스 코드가 지정이 된 경우 초대장에 명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공지를 통해서 복장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파인 다이닝의 경우에는요,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것을 저도 가끔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아주 그 웬만한 레스토랑에서도 어느 정도는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좀 재킷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고 명시가 된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경조사 때에는요, 이 드레스 코드가 비교적 아주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특히 장례식 때에는요, 검은색 정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또 물론 그 장례식이라는 그 경우가 때에 따라서는 아주 돌발적으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찾아와서 그 고인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거에 대해서 상주들이 많은 이해를 하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검정색의 그 복장을 하고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룰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그 잘 모를 수도 있으니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뒷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의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고, 그러한 인상을 주기 쉬우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은요, 보통 차 안에 검은 넥타이를 꼭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드레스 코드가 특히 장례식에서는 존중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의 경우를 보면요, 하객들의 복장을 봤을 때 좀 노타이, 아주 재킷을 잘 입고 노타이, 때에 따라서는 아주 근사한 티셔츠를 받쳐 입은 그러한 블레이저를 입었을 경우에도 많이 그러한 트렌디한 복장을 하고 세마이 정장 차림으로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별로 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좀 분위기가 조금씩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 우리가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죠?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결혼 당사자, 특히 신부보다 눈에 띄는 복장을 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굳이 정장은 아니더라도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제복은 정장에 가름하기 때문에요, 경찰이 제복을 입었거나 군인이 군복을 입었거나 또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을 때 드레스 코드를 지킨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 나라 국경일에 우리가 그 리셉션에 참석을 하다 보면은요, 군 예복을 아주 멋있게, 특히 그 하얀색이라든가, 이렇게 막 후장들도 달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장식을 한 그러한 군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무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행사에 참여할 때 정장을 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군복이라든가 경찰복이라든가 교복 같은 것은 정장으로 간주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요새 우리 한국 K필름, K시네마 너무 세계적으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 세계 3대 영화제에서도요, 드레스 코드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데요. 칸 영화제의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영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요, 턱시도하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드레스를 입고 또 하이힐을 신어야 된다는 거 이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한복과 같은 전통 의상은 역시 인정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특히 영화제가 있는 그러한 경우 뉴스를 볼 때 정말 많은 그 셀리브리티들이 그렇게 멋있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한 거 볼 수 있죠. 그게 드레스 코드로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요, 베를린 영화제의 경우에는요, 그 드레스 코드가 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상영하는 날에도요, 그냥 턱시도가 아닌 일반 정장이 대세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영화제에 따라서 드레스 코드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권에서는요, 불투명 검정 그 타이츠보다는요, 투명한 스타킹을 좀 더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영국을 비롯한 그 서유럽 국가에서는요, 불투명한 스타킹, 그죠? 우리 보통 타이츠라고 얘기하죠? 검정 타이츠라든가 그 곤색 타이츠 같은 것은 대체로 학생들이 편하게 착용하는 옷차림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좀 격식이 있는 공식적인 파티라든가 그러한 석상에 참석을 할 때에는 아주 투명한 스타킹으로 갈아 신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드레스 코드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여왕의 서거로 인해서 영국 왕실의 그 장래에 관한 많은 그러한 영상들을 뉴스를 통해서나 특집을 통해서 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제 시선을 끈 것은요. 이번에 그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여겨졌던 그 윌리엄 왕자하고 해리 왕자, 네, 각각 배우자와 함께 여기 와서 그 여러 가지 조의를 표하는 그 영국 국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요. 그 캐서린 왕세자비와 메간 모두 검정 드레스에다가 투명한 검정 스타킹을 신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분 다 그 하이힐을 신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 아주 높은 하이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굽 높이까지 다 고려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우리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중일 때는 화장도 정말 거의 안 하든가 아주 얇게 해야 되고요. 특히 보석이라든가 장신구들을 착용해서는 안 되고 유일하게 허용이 되는 것이 진주 목걸이 정도라는 거 우리가 이미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 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해요. 그쵸?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신부의 상징인 그 화이트 웨딩 드레스의 색상인 그 흰색 옷을 우리가 신부가 아닌 경우에 하객으로 참석했을 때에는 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중시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찬반 의견이 많이 분분히 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뭐 흰색 셔츠라든가 블라우스에 다른 색의 그 하의를 매칭한 정장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흰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서 한동안은 또 아주 그 엄격한 그런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아주 금기시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자유로운 복장으로 사람들이 참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딱 하나 지켜야 될 거는요. 신부보다 더 눈에 튀는 복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야유회를 가면 운동화를 신고요. 비가 많이 오면은 장화를 신듯이요. 신도 옷차림처럼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신어야 되는 것 당연하겠죠. 그래서 구두에도 TPO, Time, Place, Occasion, 그죠? 때와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신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지금부터는요, shoes, 특히 투톤 슈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호감하는 신발 중에서 투톤 슈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957년에 샤넬은요, 옷장의 필수 아이템으로서요, 리틀 블랙 드레스 또 그리고 트위드 스위트를 선보인 후에요, 또 하나의 필수 아이템으로 제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뭔지 짐작이 가세요? 네, 맞아요. 바로 투톤 슈즈인데요. 자, 그러면 투톤 슈즈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베이지와 블랙, 이 두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이 투톤 슈즈는요, 슬링백 형태로서요, 발가락에서 뒤꿈치에 이르는 라인을 연구해 모든 룩과 상황에 어울리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것으로 정말 유명하죠. 특히 샤넬은요, 투톤 슈즈는 우아함의 극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베이지와 블랙으로 아침에 집을 나서고, 베이지와 블랙으로 점심을 먹고, 베이지와 블랙으로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고, 베이지와 블랙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상황에 어울리는 그러한 룩이다 라고 당시에 샤넬이 아주 강조해서 말했죠. 투톤 슈즈의 다른 강점은요, 바로 이 컬러인데요. 이 슈즈의 메인 컬러인 베이지는 다리를 좀 길게, 그쵸? 우리 살색의 연결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리를 좀 길게 보이게 하고요. 그 블랙 컬러의 토우가 발을 좀 작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일석이조인 그러한 슈즈가 바로 투톤 슈즈인 것입니다. 굽의 높이는 5cm인데요.
당시 유행하던 그 스틸레토에 반하는 굽으로서 스틸레토 톱은 정말 우리 킬힐 아주 그냥 높고 뾰족한 그러한 힐이죠. 네, 낮은 굽으로서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적합하면서도요, 이 아름다운 슈즈를 탄생시켰는데요. 투톤 슈즈로 샤넬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슈즈는 단색이 아주 일반적이었고 또 색은 보통 의상과 맞추는 그러한 분위기였었지 않습니까? 샤넬은 이런 딱딱하고 아주 구시대적인 스타일에서 여성을 해방시켰고요. 또 언론은 이를 아주 새로운 신데렐라 슈즈라고 칭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미 혁신적인 디자인이긴 하지만요, 샤넬은 더 편안한 슈즈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샤넬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아주 그 셀럽들이 즐겨 찾은 그 부트 메이커인 마사로의 문을 가서 두드렸답니다. 마사로는 그 슈즈의 트린, 라스트서부터 또 피니싱까지 전부 장인의 손으로 완성을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슈즈 메이커로요, 샤넬과 함께 이 투톤 슈즈를 더욱더 완벽하게 완성시킨 그러한 그 장인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샤넬 공방에 합류한 마사로는요, 샤넬과 종일 모델을 맞대고 슬링백 슈즈의 스트랩을요, 엘라스틱으로 바꾸어서 정말 편안함을 더한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신발 4컬레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샤넬은 말했습니다. 정말 이 투톤 슈즈의 가능성은 무한하고요. 시즌을 거듭하면서 정말 힐이 얇아지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끝에 팁의 모양은 라운드 모양이기도 하고 포인트된 형태로 정말 변신의 변신을 거듭을 해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뇌리 속에도 아직 남아있는 칼 라게필드, 그쵸? 샤넬에 정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1986년부터 칼 라게필드는요, 이 투톤 슈즈를 발레리나 슈즈로 만들면서 샤넬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클래식을 창조해내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드레스 코드하고요, 투톤 슈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요. 아비안또!